이번에는 참 가슴이 아픈 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지식인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늘만큼 좀 답답하고 먹먹하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어려운 글은 이게 최고였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증오해오던 사람이 죽었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냥 신세 한탄으로 쓴 글입니다. 질문이 아니라고 썼네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직장 때려치고 술 먹고 집에서 맨날 욕하고 때리고 밥상 없고 나 5살, 오빠 10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살이라는 게 딸이죠. 이분이 글 쓰신 분이 여자예요. 그죠? 엄마랑 도망갔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다. 그리고 엄마는 병이 있어서 일을 못했기에 양육비를 못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데 몇 년 주다가 아예 안 줘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진짜 힘들게 14년 정도를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19살이라는 얘기네요. 대충. 그 사이에 오빠와 엄마의 정신병은 더 심해졌고 나도 학교 폭력을 당해서 모두 힘들었다. 아빠를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양육비 소송을 해도 받지 못했다. 찾아가서 매달린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가 모두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의 특징은요, 결국은 온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가족병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궁리를 할 거면 빨리 살궁리 하셔야 되고요. 치료할 거면 빨리 치료하셔야지 미적미적 기다려보자고 대부분 다 미루시거든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가족들이 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미룹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이혼하게 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코스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다 그렇게 가요. 이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공부하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아빠 집이 재개발된다며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어쨌거나 왔대요. 우리 가족은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을 한 날이 한참을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역시 예상대로죠. 불안한 마음에 아빠 집을 가봤다. 가보니 조금만 기다리라서 아무 효력 없는 각서 한 장 쓰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 예, 뻔한 얘기입니다. 그 일 이후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밤에 갑자기 나에게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술에 취한 건지 기분 좋아 보이는 목소리로 갑자기 나에게 자신의 옛날 얘기를 해줬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오래 통화했고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뭔 일 나겠다고 했는데 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다. 엄마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따라온다는 걸 다 아셨던 거고요. 따님은 어렸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몰랐던 겁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다 헛소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에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내용으로 종이가 왔다. 내용 증명이 왔다는 얘기죠. 봐요. 기분 좋은 얘기가 있었던 다음에 몇 시간이 흘렀더니 내용 증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엄마는 이런 걸 다 수도 없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난 당연히 서명하지 않았고 불안해졌다. 또 시간이 흐르고 답답해진 나와 엄마는 아빠 집에 찾아갔는데 3층 옥상에서 떨어져서 머리에서 피를 엄청 흘려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변 할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말했다. 그곳은 아주 허름한 요양병원이었다. 우리 가족들은 아빠가 거짓말을 쳤다고 아주 화가 났고 엄마는 그 요양병원에 갔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무연고자로 사망했다고 그 요양병원에서 말해줬다. 고모들은 병원에 연락을 다 씹은 모양이다.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왔는지 모르겠다. 뻔히 보입니다. 결국 아빠는 아빠는 우리와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죽었다. 재개발로 번 돈은 고모들이 다 가져갔다. 진짜 죽이고 싶고 제일 싫어하던 사람, 증오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말을 들은 당시엔 기쁘지도 슬프지도 하나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자, 이 말이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고모들도 악마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전되는 병이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으면 그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형제들을 조사해보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 고모들도 이 재개발 돈을 다 빼먹고 그 딸과 이혼한 부인한테는 연락조차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 뭐 고모나 이모 이런 분들은요.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연락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더 교묘한 건 뭐냐면 니네들이 참고 니네들이 잘 돌봐서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
하면서 죄책감을 오히려 심어주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정말로. 악마가 따로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증오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데 가만히 혼자 누워있으니까 또 눈물은 난다. 좋아하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눈물이 날까?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따님은 그래도 마음속에서 계속 언젠가는 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분노가 이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나마 한 줄기 그냥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좀 잡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조금은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해줬던 게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그런 기억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아빠, 좋은 아빠의 모습도 있었어 라고 해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뭐 벽에 걸어놓고 뭐 좋은 글귀를 써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유치원 방학 때 잠깐 놀러 가서 일주일 정도 놀면서 먹은 음식과 살면서 처음 먹어본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문인지 용두산 공원에 아빠가 놀러 가자고 몇 날을 말했지만 싫다고 해서 제대로 된 추억조차 못 만든 게 한인가? 아니면 자기 전에 하는 꼰대 같은 이야기조차 다신 못 듣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 인사를 한 대상이 나여서 아니면 그래도 피 섞인 사람이 죽어서인가 싶기도 하고 후련할 줄 알았는데 슬픈 감정인지 모를 무언가가 밀려온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따님의 이 글을 쓴 어린 자녀분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사실 와닿긴 와닿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참 답변 듣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 경우에. 뭐야, 사실 같이 살자고 했으면 난 좋다고 했을 텐데 조금 늦어도 평범한 가정을 원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전 이게 결론이라 생각해요. 희망을 가졌다 했잖아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빠가 정신 차려서 나랑 조금 잘 살아줬으면 조금이라도 평범한 가정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이란 희망을 갖고 버텼던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이 따님이. 그래서 울게 된 겁니다.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화를 내고 멀고 할 단계는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넘어가면은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따님 그러시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다 같이. 결국 마지막으로 낸 용기라는 게 술 먹고 투신 자살이라니 50대 중반이니까 뭘 더 해볼 수 있는 나이였을 텐데 이럴 거면 책임지도 못할 거였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아빠가 마지막까지 돈을 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에 아빠에 대한 욕을 쏟고 나에게는 성씨 개명을 하라고 했다. 성씨 개명할 생각은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다시 아빠를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얼굴도 잊을 것이다. 나와 찍은 얼마 안 되는 사진도 사진첩에서 빼놓아야 되겠다. 빼놓지 마시고요.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을 1년째 안 남겼는데 진짜 나에게 아빠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예, 없습니다. 불태우십시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어디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우연하게 보게 되면 또다시 슬픔과 고통을 또 겪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자녀분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할 때, 또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을 때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젠 잊어야 돼요. 이제 설명들 좀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 모시고 의지하고 잔소리도 듣고 혼도 나고 그리고 또 칭찬도 받고
또 내가 감사의 뜻으로 또 사랑을 또 베풀고 존경을 베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꼭 유명한 사람 아니래도 돼요. 동네 세탁소 아저씨라도 되고요. 목욕탕집 아줌마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를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면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정말 부모 형제처럼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따님이 아까 말했던 같이 살자고 했으면 난 좋다고 했을 텐데 조금 늦어도 평범한 가정을 원했었는데 이게 채워지게 될 거예요. 심리적으로 뭐 뿌리가 흔들린다, 뿌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 한 4살부터 이제 자기란 존재를 알거든요.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엄마랑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4살 넘어가면서부터 말 안 듣고 반대로 하고 막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6살, 10살, 19살, 20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육체만 자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내면이 자라게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가치관이 뭔지, 이 정도까지는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하게, 이게, 자기만의 기준을 쌓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옳아라고 판단하는 그 자존감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다듬어지거든요. 고집 부리다가 깨져서 혼나고 다시 다듬어지고 이쪽으로 고집 부리다가 깨져서 다시 다듬어지고 자꾸 모난 돌이 정을 맞으면서 깨져가면서 둥글둥글하게 단단한 자기 정체성,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따님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르지 않으면은 지금 말하는 이게 어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게 불안함이죠. 허무함, 그 다음에 외로움, 쓸쓸함,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려면은 반드시 멘토를 통해서 10년, 20년 동안 채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누구의 백종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백종원 같은 분들 방송 나오면은 정말 다 가르쳐 주잖아요. 다 해주는데 잘못하면 막 혼도 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진짜 흥분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분을 멘토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정 페이를 지불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진짜 훌륭한 분이 있다 판단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세요라고 하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배웠을 때 그 가르치는 사람도 이놈이 인간 됐구나 하면서 진짜로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정말 훌륭한 멘토 찾으셔서 열정페이 다 지불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성인 됐지만 더 자라서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 성공한 다음에 다른 이런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